전국에 계신 이 방송을 보고 듣고 계시는 청취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물과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죠? 햇빛과 공기와 물입니다. 그 세 가지는 생명 유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여러분, 땅이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버리고 먼지가 날리게 되고 생명력이 없죠? 근데 비가 오고 나면 땅에 생기가 돌고 식물이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물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에 심각한 면역력과 비롯해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오늘은 사람과 연관해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정신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의 인체 구성 비율에 보면 70%가 물로 되어 있죠. 65%에서 7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피에서는 93%가 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폐와 간장은 86%, 뇌에서는 85%, 근육은 75%, 뼈는 40에서 5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은 전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턴 스타일 정보 사이트인 리파이너리닷컴이 물을 더 마셔야 하는 예상 밖의 이유 11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는 체액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에 60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을 충분히 마셔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하게 되고 신체 내에 각종 영양소를 운반하고 체온을 유지하고 음식을 소화시키는 등의 작용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체액의 균형을 유지해야 우리가 건강하지 않습니까? 또 열량을 조절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여러 연구에서 물 섭취량과 체중 감소 간의 연관성이 드러났는데 물을 마시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그 결과 다른 음식을 많이 먹어 섭취 칼로리가 늘어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근육의 연료가 돼요. 땀을 흘리며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때 근육이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피로감이 생기게 되죠. 따라서 운동할 때는 물을 충분히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피부가 청결하게 되죠. 물을 많이 마시게 되면 피부의 독소가 약하게 없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청결하게 되고, 또 콩팥 기능이, 콩팥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피를 걸러내는 것, 나쁜 것을 걸러내는 게 콩팥인데 물을 많이 마셔야 혈액이 깨끗해져서 콩팥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 통증을 예방하게 되고 배변 작용에 도움을 주고 뇌 기능을 진작하게 되고, 뇌 기능도 물을 많이 마셔줘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 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학생과 좋은 성적 간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물이 생각을 더 또렷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SBS에서 이런 방송을 했는데, 물은 생명이다. 생명의 근원은 물은 곧 지구이다. 라는 내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문에는 물은 하나님이 만든 생명의 블랙박스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조선일보에서는 여성들이여 물을 많이 마셔라, 내 몸을 지배하라 해놓고 수분 모자라면 몸 붓고 비만, 변비를 일으킨다. 그리고 또 커피 한 잔 마시면 물이 1.5 내지 2잔가량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는 것은 오히려 물 소모를 더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커피를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충남대학교에 이 유명한 이 물과 건강에 대한 교수님이 계신데, 이계호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암 환자의 대부분은 물을 거의 마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물을 많이 마시지 않습니다. 여기 물을 꼭 이렇게 최소한도로 하루에 여러 컵 마셔야 되죠. 물 부족 5일이면 병이 생깁니다. 5일 동안 실험을 했어요. 물 대신 커피와 녹차와 이온 음료, 일반 음료만 마시게 했는데 결과 혈액이 끈적거리고 탈수 증상으로 실험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물처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런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녹차도 물이 아닙니다. 이온 음료도 물이 아닙니다. 일본 음료도 물이 아니에요. 물은 순수한 게 물입니다. 결국 만병의 근원은 탁해진 혈액에 있죠. 그리고 깨끗한 혈액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갈증이 생길 때 물을 마시면 이미 늦습니다. 저도 아침에 집에서 오면서 물을 2컵을 충분히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 와서도 물을 마셨습니다. 갈증이 생길 때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물이 좋을까? 여러 가지 섞여서 끓인 물보다 자연의 물 자체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맑은 물을 마셔야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어느 세포든지 물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물은 어떤 면에서 신비롭기까지 하는데 생명이 단생되는 순간부터 물은 그 생명을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물은 맑고 순수해야 하며 물속에 아무것도 녹아있지 않는 맑은 물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섭취한 중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자꾸 무슨 광천수,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거, 수소가 들어있는 물, 이런 여러 가지 물들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순수한 맑은 물을 마시는 것처럼 좋은 것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물들,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녹차도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또 이온 음료 다 영양소들이 들어있어요. 미량의 영양소들, 미네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영양소들을 있는데 우리가 섭취한 중요한 영양소들을 충분히 녹으려면은 어떤 물이 필요하다고요? 맑은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건강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에 참여하신 암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 60대 초반이었는데 이 암 환자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근데 그분이 물병에다가 굉장히 물이 거의 이 밤새게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어머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피곤하대요. 왜 피곤한지 모르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이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물은 순수한 물이어야 되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영양소들을 섞은 것 같네요. 그렇대요. 그래서 그 물을 먹지 말고 순수한 물을 드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봅시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이제 순수한 이 생수를 먹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이분이 피곤함이 없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럼 물은 어떤 물을 먹어야 된다고요? 순수한 맑은 물을 마셔야 됩니다. 그럼 물 마시는 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물을 어떻게 마셔야 될까요? 첫째는 온도가 적당해야 돼요. 너무 차갑던가 너무 뜨겁던가 하면 문제가 돼요. 너무 차가운 거 들어가면 위에 문제가 있겠죠? 너무 뜨거운 거는 위와 어떤 식도에 문제가 되겠죠?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합회 보건부장을 할 때 제가 배드민턴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배드민턴을 치고 끝나면은 항상 뭘 마셨냐면요. 이 뜨끈뜨끈한 물, 약간 차로 돼 있는 물을 마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게 습관이 되어서 나중에 역류성 식도염이 온 줄을 몰랐어요. 역류성 식도염이 되니까 계속 이물감이 있고 뭘 먹어도 불안하고 왜요?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게 튀어올라오고 그렇게 돼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뭐가 문제일까 하다가 이것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중지하고 그 다음에 모든 차 종류를 중지하고 이제 이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는데 따뜻한 미지근한 생수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천천히. 그 다음에 이물감이 있을 때마다 물을 조금씩 계속 마셨어요. 그랬더니 싹 없어졌습니다. 제가 에덴병원 강의를 갔을 때 남편이 암 환자고 이분은 이 남편을 보필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분이 얼굴이 항상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웃으세요. 왜 안 웃고 그냥 그렇게 굳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몰라서 그래요. 그 뭐 때문에 그런데요? 그랬더니 이분이 제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생활 습관을 바꾸도록 지시했습니다. 일단 차를 끊으십시오. 그리고 물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과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간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다 개조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밥을 먹을 때 천천히 씹어 먹으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제가 거기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며칠 지나고 그분이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네요. 이러면 생활 습관을 바꾸니까 역류성 식도염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물을 먹을 때는 적당한 온도가 중요합니다. 너무 뜨겁거나 차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천천히 마시라는 것입니다. 꿀꺽꿀꺽 마시는 것보다 입에서 씹어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식후 몇 시간 후부터 먹어야 돼요? 2시간 후부터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6잔에서 8잔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사 때 음료를 사용하면 뭐가 문제인가? 많은 사람들이 식사와 함께 찬물을 마시는 실수를 범한다. 이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입니다. 식사와 함께 마신 물은 침샘의 흐름을 감소시키며 음식물이 쉽게 내려가지 않게 할 것이니 이는 어떤 음료도 식사와 함께 필요되지 않기 때문이다. 침이 음식과 섞이도록 천천히 먹으라. 식사와 함께 이장에 들여보낸 액체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음식물을 소화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액체가 반드시 흡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식사할 때 물 마시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식사하고 나서 뭘 먹습니까? 물을 먹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식사하고 나서 물을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자주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하수가 생겼어요. 아버지가 이게 암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암이 아니고 위하수 같습니다. 지금부터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하고 그 생활 습관을 바꿨더니 병원에 안 가도 자동적으로 위하수가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음료 중에 커피 있죠? 요즘에 커피들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이 먹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커피는 콜레스테롤을 높인다는 이 학자들의 결과가 나왔는데 커피 안에 카페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페콜레스테롤. 그런데 이걸 먹으면 간에서 동물성 콜레스테롤로 바뀌어버립니다. 카페콜레스테롤이. 커피 콜레스테롤이에요. 하루에 커피를 한두 잔만 마셔도 한 달에 콜레스테롤이 50mg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심장병 사망자가 많아서 왜 많지? 고기를 꼭 많이 먹어서 그런 게 아닌데 왜 그럴까 하고 역학조사를 했더니 바로 커피였습니다. 여기 내용입니다. 핀란드의 심장병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연구 결과는 커피가 심장병 발병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다는 심증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덴마크 연구에서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를 많이 마신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나중에는 이 혈압이나 심장과 연관된 질병이 많다는 것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이 커피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방송에서 최소한 몇 달에 한 번씩은 커피에 대한 방송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커피를 판매하는 사람들과 학자들 사이에 커미션을 통해서 이것이 좋다는 좋은 것만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커피가 좋은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커피는 안 좋은 측면이 더 뇌를 망가뜨리는 역할을 또 합니다. 여러분 커피, 차, 콜라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죠. 과일만 나는 주종 청량음료들도 알코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은보감 1권 196페이지에 차와 커피를 사용하는 것 역시 몸에 해롭다. 차는 어느 정도 중독을 유발한다. 그것은 몸을 순환하여 점차적으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뭐한다? 감소시킨다 그랬어요. 그것은 살아있는 기계 활동을 자극하고 흥분시키며 빠르게 하여 부자연스러운 작용을 강요하므로 차 마시는 자에게 차가 그에게 힘을 주는 큰 일을 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와 커피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뇌를 흥분시키는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병에 걸린 허다한 사람들이 저희 생명을 위하여 약국을 의지하는 대신에
모든 약물을 중단하고 위를 자극하고 약하게 만들며 심지어 자극물이 없이는 단순한 음식물도 소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차, 커피, 술 혹은 조미료 등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하게 생활한다면 저들의 건강은 뭐하게 될 것이다? 회복되게 될 것이다. 가래 뽑은 기별 2번 291페이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식후에 차를 마시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찻잎에 탄닌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탄닌은 음식물의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하기 힘든 응고물을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차를 식후에 마시지 말라. 그리고 우리 몸 안에 들어온 이 녹차는 식후에 카페인, 탄닌 성분이 음식에 들어있는 철과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양이 결핍하게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이는 소화불량과 영양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식후에 바로 녹차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물이 얼마나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에 우리 일본의 어떤 박사가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죠. 그리고 많이 발표가 됐죠. 물이 말을 들려줬을 때 물에 나타나는 결정의 모습을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당신의 삶에 기쁨과 희망을 심어줄 놀랍고 감동적인 물의 메시지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어떤 그림이 있습니까? 아주 에메랄드빛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건 뭐 할 때냐면 사랑합니다 했을 때 아주 아름답게 이 아주 보석처럼 빛나는 이 물의 결정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 기분 좋습니까? 맞습니다. 사랑합니다 자주 해야 돼요. 부부간에 사랑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부부간에 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빈말로라도 사랑합니다 하면 좋아합니다. 또 여기 고맙습니다 할 때 이런 결정에 드러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망할 놈, 일본어로 망할 놈 하니까 이렇게 아주 찌그러져 버렸어요. 물의 결정이 아주 완전히 찌그러진 모습. 그래서 우리가 말을 상대방에게 할 때 망할 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유풀, 이 바보야 했을 때도 이렇게 완전히 결정체들이 새까맣고 빨갛고 하면서 완전히 이 삐그러져 있는 모습을, 정돈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짜증나네 했을 때도 이렇게 됐어요. 결정체가 정돈되지 않았죠. 그런데 부탁할 때 그렇게 해주세요 할 때도 이렇게 정돈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지 못해, 명령의 말 하지 못해 라고 했을 때 이렇게 결정체가 조금 찌그러진 모습을 봅니다. 이 명령하고 기분 나쁘게 하면은 이렇게 찌그러져 버려요. 그 다음에 여기 아주 예쁜 그림이 있죠. 이건 뭐 했을 때 그랬을까요? 너 정말 예뻐. 사람이 예쁘다고 하면 싫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제가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누가 목사님 정말 멋지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말이라도 좀 잘생겼다고 하고 좀 칭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이 결정체가 많이 흐트러져 있죠? 뭐 할 때입니까? 방치하고 무시해 버렸을 때. 여러분 아이들을 방치하고 무시하면 문제아가 됩니다. 그래서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또 음악을 들려줬을 때 베토벤의 운명곡을 들려주니까 아주 이 MRP 아주 예쁘게 또 보이죠? 그런데 여기 헤비메탈 음악을 들려주니까 이 결정체가 또 이상한 방향으로 아주 이상하게 변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쇼팽의 이별곡을 또 들려주니까 또 결정체들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이별하는 건 좋지 않죠. 비발디의 사계를 들려줬을 때 이렇게 예쁜 결정체로 바뀌었어요. 봄, 사계의 봄을 들려줄 때 예쁜 결정체로 했는데,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 몸 안에 물의 결정체가 이렇게 정렬되지 않았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렇게 예쁘게 정렬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산란하고 괴롭고 정말 힘들 때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그건 뭘 뜻합니까? 여러분 그만큼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몸을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면은요, 우리 몸 안에서 항독소가 만들어지고 엔티셉틴이라고 하는 이 면역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물 결정체에서도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 결정 사진 가운데 가장 정전되고 아름다운 결정은 뭐인 것이 바로 사랑과 감사라는 말에 반응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 자주 해.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해야 되겠죠. 감사라는 말에 반응한 결정. 인간의 몸도 65 내지 70%가 물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물이 65에서 70%인데 그 물이 있는 그곳에다 대고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특별히 부부간에 말을 서로 용기 주는 말을 자주 해야 돼. 여보 고마워. 아침 밥 차려줘서 너무 감사해. 밥 차린 게 이것밖에 안 되냐? 이때 이딴 것을 차렸냐? 이렇게 하면은 아내의 물의 결정체가 어떻게 바뀔까요?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나 서로 칭찬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회복되는 말을,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좋은 말만 가려 써서 실수하지 않게 하라. 그런 찬송도 있잖아요.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족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칭찬해주고 좋은 말 해야 돼요.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더욱더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신자들에게, 장로님이 신자들에게, 또는 신자들끼리 상처 주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신자들에게 주는 그 상처가 결국은 본인도 문제지만 그것을 받는 상대방도 물의 결정체가 찌그러지면서 유전자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몸이 망가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교회는 상처받은 그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상처를 치료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말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나쁜 말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반응이 일어나든가요? 몸이 찌그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과 찬미를 들을 때 어땠을까요? 찬미를 부르면 몸의 결정 구조들이 다 정돈이 되면서 우리 유전자들이 춤을 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미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불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 어땠어요?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후에도 역시 전에는 정돈되지 않았던 그 물의 결정체가 정돈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기에 같은 말이라도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그 뜻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듣는 이를 고려하여 말과 어울리게 표현해야 된다. 이제 이 친구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축하해 주는 표정, 몸짓, 말투가 뭐예요? 상 받았다며? 축하해?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놀란 듯한 표정을 하고 몸짓과 말투로 상 받았다고? 상 받았다고? 이렇게 그럼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도 좋게 해야 돼요. 정말 축하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어느 병원에 게시판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개에게 물린 사람은 반나절 만에 치료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뱀에게 물린 사람은 3일 만에 치료를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말에 물린 사람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말입니다. 말에 물린 사람들은 아직도 입원 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허버트 벤손 박사가 영원한 치료라는 제목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근육이 운동을 위해 형성되고 우리의 심장의 저지방 음식물에 제대로 기능을 다하도록 설계된 것처럼 우리의 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경 구조가 있다. 우리의 뇌는 찬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뇌의 전기 충격이 양성화학 엔돌핀 생산을 촉진한다. 이런 엔돌핀은 건강과 생명을 주는 신체 화학 물질이다. 아까 봤처럼 우리가 좋은 노래를 불렀을 때 우리의 이 물이 좋은 반응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정렬된 것처럼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 뇌는 가장 좋은 엔돌핀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를 감동적으로 부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날 몸이 그렇게 통증이 있어가지고 찬미를 감동적으로 불렀더니 그 통증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잠깐만요. 지난 안식일은 첫강 찍을 때 지난 안식일이에요. 지금 이거는 벌써 엄청 흘렀어요. 그냥 거기부터 다시 가는. 알았시오? 하버트 벤손 박사부터 할게요. 자, 허버트 벤손 박사의 영원한 치료의 내용에 허버트 벤손 박사가 영원한 치료라는 내용에서 우리의 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경구조가 있다. 우리의 뇌는 찬양을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뇌의 전기 충격이 양성화학 뭘 생산한다고요? 엔돌핀을 생산을 촉진합니다. 그래서 이 엔돌핀은 건강과 생명을 주는 신체 화학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엔돌핀이 웃으면 엔돌핀 나오죠. 그런데 찬양을 하게 되면은 더 좋은 엔돌핀, 다이놀핀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몇 구절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그러니까 말도 경우에 합당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무 때나 아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여기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이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치료봉사 120페이지에 보면은 이따금 우리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는 일을 등한히 함으로 가장 귀중한 축복을 잃어버린다. 황금 기회가 온 것을 깨닫지 못하며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환자의 침상 곁에서는 신조나 논쟁에 속한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당신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즐겨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분을 가르쳐 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건강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때문에 죽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부원장으로 처음 병원에 갔었는데 이제 환자들을 이제 이 아침에 방문을 합니다. 환자 방을 다 이렇게 원장님과 가는데 저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때 지금은 안 계시지만 그 원장님께서 늘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어떤 환자든지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환자들도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들어가더니 원장님 좋습니다 하고 나가니까 뭐가 좋아? 이 환자가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막 불평해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좋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의 건강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 물에다가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저 말만 잘해, 말은 잘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말은 잘해가 아니라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도 건강할 수 있어요. 건강에 있어서 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근데 우리 물도 충분히 우리 몸에 마셔서 물로 우리 몸을 잘 이제 몸이 건강하도록 해놨는데 거기다 말로 안 좋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내가 한단 말이에요. 상대방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가 문제가 돼요. 상대방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물 마시고 좋은 말 하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